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이미 환상적인 빅리그 첫 시즌, 이 시즌의 마무리까지 잘하려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시즌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리아 우승 이미 확정적이에요. 이미 김민재의 시즌은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수비수 역사상으로는 역대 최고 시즌이 확정된 것 같고요. 역대 모든 아시아 선수를 통틀어도 유럽 4대 빅리그에서 우승한 팀의 주전으로 뛰었다. 한국은 박지성 선수 외에 잘 생각이 일단 안 나고, 일본의 오카자키와 가가와 그리고 이란 선수들 등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아시아 축구 역사를 통틀어도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수준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압도적인 나폴리. 김민재 선수가 녹화하고 있는 바로 오늘 아침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나폴리가 세리아에서 2위 라치오와 승점차를 19로 벌렸습니다. 기존 2위였던 인테르와는 승점차가 21점이 됐고요. 인테르가 이제 지는 사이에 대신 라치오가 이기면서 나폴리의 승점차를 유지한 거죠. 그래서 19점이 됐어요. 3, 6, 18이니까 6경기가 넘는 승점차입니다. 앞으로 라치오가 전승을 하고 나폴리가 6패를 해도 안 뒤집힌다는 거예요. 잔여 경기가 팀당 11경기니까 나폴리가 5승 6패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5승, 즉 승점 15점이면 자력 우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이제 국내 스포츠 매체에서 많이 얘기해온 매직 넘버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나폴리의 남은 매직 넘버는 5. 앞으로 5승을 하면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하든 그 나머지 경기는 나폴리가 지든 이기든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매직 넘버는 일단 한 경기 한 라운드 할 때마다 나폴리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점점 1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매직 넘버가 5예요. 그런데 나폴리가 이겼어. 근데 이제 라치오도 동시에 이겼다? 그럼 매직 넘버가 4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한 경기 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 거고요. 만약에 나폴리는 이겼는데 라치오는 졌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한 번에 2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다가오는 게 28라운드인데 그 28라운드에서 나폴리는 승리하고 라치오가 패배한다는 시나리오를 써보죠. 그러면 팀당 10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승점차가 22로 벌어집니다. 19 더하기 3을 했으니까 22죠. 그럼 나폴리가 그 뒤로 7패를 해도 우승이에요. 3승 7패를 해도 우승인 겁니다. 그래서 매직 넘버는 매 라운드마다 물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1씩 줄어들 거고 아니면 2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 자체는 확정 수준이죠. 나폴리가 지금부터 5승 6패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2위 그룹에 있는 팀들이 전승을 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게 독주를 한다는 거는 나폴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위부터 5위까지의 그룹이 역대 어느 세리아 시즌에 비교해도 이제 우승 후보인 나폴리와 승점차가 많이 납니다. 격차가 커요. 자, 그렇다면 잔여 일정을 보죠. 만약에 나폴리가 후반기에 이미 쉬운 경기를 다 치렀고 앞으로 어려운 경기만 남아있다? 특히 2, 3, 4, 5위와의 맞대결이 많은데 죄다 원정이다? 이러면 진짜 혹시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의 유불리가 딱히 없어요. 제가 1, 2, 3위 팀의 잔여 일정 중에서 아주 어렵고 부담스러운 경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모아봤는데 비슷해요. 일정상의 유불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 먼저 나폴리, 밀란과의 홈경기, 유벤투스 원정 경기, 인테르와의 홈경기. 이 세 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딱 3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3개 중에서도 원정은 하나고 2개가 홈이기 때문에 비교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라치오, 2위 라치오는 유벤투스와의 홈경기, 인테르와의 원정 경기, 밀란과의 원정 경기. 굉장히 비슷하죠, 나폴리와. 게다가 이제 이 북부에 밀란으로 가는 원정이 2개 남아있다는 점에서 라치오가 좀 안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인테르는 아까 말한 라치오와도 맞대결을 하고 나폴리와도 맞대결을 하죠. 그 다음에 AS 로마와도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인테르 입장에서 로마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담스러운 게 대충 3경기 정도. 이렇게 보면은 나폴리가 그나마 홈이 좀 많다는 점에서는 라치오 인테르보다 조금 나은 점도 있습니다. 나폴리가 현재 추이를 유지할 경우 우승 확정은 4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밀란과의 홈경기, 유벤투스 원정 경기가 초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냈을 경우에요. 이 두 경기에서 만약에 둘 다 진다? 그렇더라도 우승을 못할 일은 없지만 아마 확정은 5월로 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까지 다 포함했을 때에 어떤 일정이 가장 지옥의 일정인지 살펴보죠. 남은 관건은 확실히 유럽 축구 연맹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 큰 욕심이 없었던 구단이에요. 챔스냐 리그냐 고르라고 하면 리그를 고르는 게 나폴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팀들을 이긴다는 거는 사실 상상을 별로 안 해봤을 뿐더러 그렇게 짜릿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팀 입장에서는
북부에 그동안 굉장히 라이벌로 생각했고 굉장히 좀 미워 죽겠는 유벤투스 같은 팀들, 인테르 밀란 같은 팀들을 꺾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쾌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리그 우승을 더 좋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그 우승에 목을 맺고 그게 눈앞에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역대급 승점에 경쟁팀의 집단 부진이 겹쳐서 세리에 역사에 남을 족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목표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모멘텀이 없어집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팀이 목표의식을 잃으면 표류하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회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코파 이탈리아는 탈락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냐가 이 팀의 잔여 시즌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침 대진이 좀 쉽게 나왔다고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8강 상대가 밀란입니다. 밀란은 이미 리그 맞대결에서 한번 꺾어본 팀이죠. 4강 상대가 인테르 또는 포르투갈의 벤피카예요. 물론 밀란, 인테르, 벤피카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그나마 최상이죠. 바이에른, 맨시티, 레알 이 팀들을 다 피했으니까요. 뭐 이번 시즌 우승 확률을 논할 때 나폴리보다 위에 있는 팀들 전부 다 피했다라는 점이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자, 나폴리는 8강 진출이 역대 최초입니다. 이번이 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굴 만나도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밀란, 인테르, 벤피카가 전력상 나폴리보다 아래라고 해도 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이고요. 벤피카가 좀 옛날 얘기죠. 유로피안컵 시절이긴 하지만 밀란과 인테르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경험, 이런 좀 무형의 자산에 있어서는 나폴리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낫다는 거죠. 자, 일단 밀란과 먼저 숙명의 대결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4월 한 달 동안 AC 밀란과 무려 3번을 만납니다. 리그 경기도 있기 때문인데요. A매치 휴식기가 끝난 직후에 첫 경기가 밀란과의 경기입니다. 그게 4월 3일이에요. 그다음 레체와의 경기를 거쳐서 밀란과의 8강 1차전, 베로나 경기를 거쳐서 밀란과의 8강 2차전, 그 다음이 유벤투스와의 경기입니다. 이렇게 3, 4일 간격으로 밀란 레체, 밀란 베로나, 밀란 유벤투스, 밀란이 3번 나오고 유벤투스가 1번 나오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치러야 합니다. 일단 리그에서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4월 3일 열리는 AC 밀란 원정 경기, 세리에 원정 경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세를 놓치지 않아야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겠죠? 챔피언스리그는 당연히 딱 2판으로 끝나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게다가 유벤투스도 지금은 어려운 상대입니다. 전반기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나폴리가 대승을 거두면서 달라졌다. 나폴리가 이제 확실히 우위에 있다. 가장 미웠던 팀을 이제 짓눌렀다라고 호평을 받았지만 그때 유벤투스는 굉장히 해롱거리던 시기고요. 지금 유벤투스는 부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승점 삭감 징계 때문에 순위는 낮지만 최근에 승리를 굉장히 많이 거뒀고 블라호비치, 키에사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포그바 빼고는 완전체가 거의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여러모로 이 4월 일정이 나폴리의 시즌 막판 농사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은 어떤가? 5월도 역시 쉽지 않아요. 5월은 이제 4강 일정이 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 통과해서 4강으로 올라가면 5월에 연기 열리는데 이때는 피오렌티나전, 4강 1차전, 몬짜전, 4강 2차전, 그 다음에 인테르전 이렇게 5경기를 앞뒤로 치르게 됩니다. 재밌는 게 인테르가 있죠? 4강에서 올라올 수 있는 팀 둘 중에 하나가 인테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인테르가 올라온다면 인테르 5월에 3경기를 인테르 상대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4월이 밀란이라면 5월은 인테르다. 굉장히 좀 북부팀, 밀라노 팀들과의 악연이 시즌 막판에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나폴리의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악연은 나폴리가 극복해내고 다 이긴다면야 누가 악연이라고 하겠습니까? 동네 나폴리의 좋은 한 끼 식사라고 하겠죠. 이제 인테르 원정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폴리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딱 2패를 당했는데 한 팀 상대가 인테르, 한 팀이 라치오였습니다. 인테르 원정은 나폴리가 딱 2개 진 그 경기 중에 하나거든요. 대대로 어려웠습니다. 인테르 원정에서 최근 4연패 중이에요. 4번 연속으로 졌어요. 물론 최근에 인테르가 기본적으로 나폴리보다 좋은 시기를 보냈다는 거. 콘테가 인테르를 2위와 1위로 이끌었던 시기가 딱 이때니까 이런 걸 감안해야겠지만 아무튼 산시로 원정은 늘 부담스럽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걸쳐서 자국리그 팀과의 중요한 일전들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자, 이 일정을 참고를 하면서 시즌 막판의 나폴리의 키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세리에A 우승을 확정한 뒤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확정한 뒤는 이미 확정한 거니까
세리아 우승 트로피, 스쿠데토라는 그 트로피는 이미 따낸 상태입니다. 김민재는 그 순간부터 뭐 거칠게 말하면 경기에 아예 안 나가더라도 세리아 우승 멤버라는 점 변하지 않죠.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막판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 그 이후에도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경기에서 얼마나 주전에 휴식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비주전을 얼마나 많이 투입할 것인지 스팔레티 감독이 그 정도를 굉장히 잘 정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폴리 선수들이 지금까지 로테이션 시스템을 많이 굴린 게 아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이 분명 있어요. 일단 출장 시간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디로렌조, 김민재, 로버트카, 안기사인데 이 4명은 좀 쉴 필요가 있고요. 현재 언론에서도 김민재, 디로렌조, 안기사가 출장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팔레티 감독이 이기려면 써야지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긴 했죠. 김민재 선수 최근에 자주 그 다리 부상이 있을랑 말랑하는 기미를 보이잖아요. 이 선수는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용하려면 세리아에서 휴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FM 같은 게임식으로 생각하면 휴식 주는 게 뭐 어렵냐. 어차피 리그는 우승 직전인데 리그에서 힘을 빼고 아예 풀 후보 2군으로 몇 경기 하고 챔피언스리그의 주전을 다 가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축구라는 건 심리적인 요인과 흐름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려야 돼요. 모멘텀을 잃어버려서 리그에서 너무 2군을 굴렸다가 오히려 컵대회까지 그른 팀, 대표적인 팀, 저도 이 채널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13, 14 시즌의 바이에른 뮌헨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팀 펩 가르디올라가 부임한 직후였죠. 멤버도 좋고 감독도 훌륭하고 역대 가장 압도적인 분데스리가 행보를 이어가면서 무려 종료를 7경기 앞두고 최단기간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을 지었어요. 아마 3월에 확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승 확정 후에 이 팀이 급격하게 나사가 빠집니다. 우승 확정 바로 다음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무승부, 그 다음 경기 졌고요. 그 다음 경기 또 졌어요. 특히 이 세 번째 경기는 리그에서 열린 데어 클라시커, 즉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였는데 이건 라이벌전이고 빅매치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앞선 경기와 달리 주전을 다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이 이미 나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도르트문트는 눈에 불을 켜고 덤비고요. 그래서 0대3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무패행진이었던 팀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2군을 쓴 경기가 패배로 이어지는 게 1군을 투입한다고 바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미 이 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1군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있구나. 이런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중요한 대목이었죠. 챔피언스리그 4강이 당시 이어졌는데 레알 마드리드 상대였거든요. 1차전 0대1, 2차전 0대4로 또 크게 졌습니다. 정말 유명한 패배죠. 지금은 뭐 레알이 바이에른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위에 있는 게 당연히 보이지만 이때부터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즈음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 바이에른이 레알보다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리그를 완전 정복해 놓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무기력하게 떨어지는 게 화제를 많이 모았었죠. 이때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과르디올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버리는 경기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경기는 져도 돼. 다음 경기에 전력을 다하자.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경기에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선수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인업에 이미 김민재, 안기사 등을 다 뺐는데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경기야라고 스팔레티가 말만 한다고 선수들이 듣겠습니까? 야, 이번 경기 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동기부여를 잘 하는 거. 어쩌면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뛰어난 감독의 역할이죠. 자, 이 함정을 스팔레티 감독이 잘 피해서 시즌 막판 운영을 잘 해주는 것이 유종의 미,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나폴리의 시즌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폴리가 세리에아만 치르면 시즌 마지막 경기는 6월 4일입니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간다면 6월 11일까지 시즌이 일주일 연장됩니다. 김민재의 시즌이 6월 11일 이스탄불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독의 현명한 운영, 그걸 통한 김민재 등 주전 선수들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